이어서 어제 인사청문회 파행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어제 그 청문회가 파행된 사정이요. 민주당에서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해훈 후보자 자체에 대한 반대든 예. 뭐 아니면 자료 미비든 그거는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야당이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야당의 책무 아닙니까? 예. 근데 자기들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침대 축구하고 있는 야당이 뭐 무슨 야당인가요? 그래서 참 청문회는 진행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이라도 좀 빨리 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숫자가 너무 다른 게 야당은 15%, 후보자는 네. 75%라고 그러거든요. 의원님은 그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예. 이제 기본적으로 자료가 뭐 미비하다 이런 주장은 늘 이제 청문회 할 때마다 야당이 하는 주장인데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단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고 이게 아마 뭐 15%니 75%니 이거는 야당 주장이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게 예. 이런 차이일 겁니다. 이게 13일에 위원회가 공식 요구 자료로 의결한 자료 목록이 있고요. 예. 그 자료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뭐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실에서 계속 후보자한테 이제 자료 요구서를 보내거든요. 예. 근데 아마 후보자가 75% 제출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공식 의결된 요구 자료 중에 75% 제출했다는 의미일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야당에서는 그 외에 계속 보낸 이건 이제 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성립되는 자료 요구는 아닌데 예. 그런 것까지 다 합쳤을 때 안 온 자료가 많다. 뭐 이런 예. 좀 기준이 다른 얘기일 것 같고 예. 그 야당이 요구한 자료들 중에서 와야 되는데 안 온 것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어제도 이거 왜 안 주냐 이렇게 예. 지적했던 자료 중에 뭐가 있냐면 예.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 일체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예. 이게 뭐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거 제가 이제 6년 동안 인사청문회 하는 동안 후보자가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 일체를 낸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이게 뭐 몇 년을 내라는 건지 아니면 뭐에 관련된 걸 내라는 건지 없이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 일체를 이제 내라고 하니까 예.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모든 거를 다 제출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예. 얘기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빌미로 삼아서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이 네. 어제 그러면 국민의힘이 뭐 네. 국민의힘 소속 이미자 의원이 위원장이긴 한데 네. 청문회를 보이콧한 게 이 자료 제출 미비 요거 말고 혹시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혹시 의심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걸요? 어떤 이유로 저 음. 보이콧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정말 받아낼 목적이었으면 예. 가장 효과적인 거는 후보자를 앉혀놓고 아. 자료 요구 발언은 횟수 제한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오전이고 오후고 심리적 압박을 해서 받아내는 게 제 경험상은 가장 효과적인데 그런 장면 아예 많이 후보자를 봤죠. 예. 부르지도 않았고 예. 제가 보는 이제 야당의 속내는 예. 대통령이 이제 청문회를 보고 판단한다고 계속 말씀을 해왔잖아요. 실제로 청문회에서 이제 부적격과 관련된 사실이 잘 드러나면 그거를 이유로 이제 지명 처리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예. 딱히 그런 게 없어서 낙마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거를 이유로 이제 임명을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해서 안 해버리면은 그 인사 판단에 대한 부담이 오로지 대통령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예.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오늘이라도 여시겠죠? 예. 의원님도 요구하신 자료는 좀 받아보셨죠? 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자료 제출 수준은 예. 어제가 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인사청문 예정일이. 근데 일요일 오후까지는 예. 저도 조금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뭐 제출 요구했는데 안 온 것들도 상당히 예. 뭐 있었고요. 예. 그래서 좀 미진하다고 느꼈던 건 사실인데 일요일 이제 밤 8시 9시경에 핵심 의혹에 대한 18건의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18건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왜 이런 거 안 내지라고 했던 것들이 뭐 상당히 포함되어 있긴 해서 예. 저는 일요일 밤 정도에는 자료 제출 상태가 좀 개선됐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의원님 그거 아마 일요일 밤부터 쭉 검토를 하셨을 텐데 네네. 의원님도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뭐 의혹을 가지고 계셨다고 가정을 하면 그 자료 보니까
소명이 좀 되던가요? 아니면 이거 좀 찜찜한데 이런 느낌이세요? 저는 불러서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고 예. 실제로 이게 자료로 제출한 것만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지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혜원 후보자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어제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솔직히 여당 의원인 저도 예. 심경이 복잡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지금 나와 있는 의혹이 만만치는 않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예.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예.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해명이 안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도 있는 거고 예. 처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 이혜원 후보자를 지명하신 거는 예. 실용과 국민통합 이 예. 이제 두 가지 화두를 이제 던지신 거고 예. 그 취지 자체는 저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실제로 진심으로 뭐 국민통합 실용을 위해서 이제 야당 인사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대통령의 취지 자체는요. 예. 네네. 근데 이제 지명 이후에 워낙 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의혹이나 문제가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예. 사실 저를 포함한 여당 의원들도 당혹감을 느꼈던 거는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제 보시기에 네. 아까 앞서 말씀하실 때 이거 좀 심각하다 하셨던 거 네. 그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부정 청약이 대표적이죠. 원펜타스. 예. 네. 그 외에도 이게 이제 사실 예산처 장관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예결위 간사거든요. 현직. 예. 그래서 이제 2026년 본예산 심의도 이제 제가 주도해서 진행을 했는데 예. 저도 예산을 한번 다뤄보니까 이게 진짜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불편부당함, 공정함, 공평함 이런 거에 훈련된 이제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은 이 700조가 넘는 돈이라고 하는 게 엉뚱한 데 흘러 들어가서 누군가의 사적 이익에 기여하는 특혜로 변질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누군가는 자기 몫을 부당하게 뺏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 예. 그 돈을 배분하는 최종 결정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나온 여러 의혹들이 예. 이게 지나치게 뭐 또는 잘못된 방법까지 동원해서 사익 추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 아니겠어요? 뭐 KDI 재직 시절에 뭐 영종도 토지를 예. 매입한 거라거나 뭐 예. 부정청약 원펜타스 문제라거나 뭐 증여 뭐 재산 증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좀 뭐 일반적이지 않은 예. 의혹들 이런 거가 이제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700조를 맡겨도 맡길 수 될까? 있느냐? 뭐 예.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하시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사실 청문위원이기 때문에 청문위원은 이게 청문회에서 사실 이제 그런 의혹이나 예. 뭐 이런 판단들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청문회도 진행하기 전에 뭐 예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현재 상황은 후보자가 이제 상식적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본인이 소명과 해명을 해야 되고 그게 자료만으로 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청와대의 입장은요, 의원님. 일단 인사청문회 보고 검증 받아보고 여론을 보고 국민의 판단을 보고 그다음에 결정한다 요 얘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좀 청문회 이후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 네. 여당 의원들 보시기에 그냥 이혜원 후보자가 이 의혹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알아서 좀 자진 사퇴해 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좀 있으신가요, 여당에?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제가 행사하겠고요. 여기서 느낌은 근데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제가 너무 당한 진술을 거예요. 거부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대통령이 어렵게 고심 끝에 지명하신 인사기 때문에 청문회도 보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거나 뭐 청문회 자체를 뭐 거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청문회를 열어서 뭐 사실은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단독 기사도 많이 쏟아졌는데 그거 중에 사실인 것도 있을 거고 사실이 아닌 것도 또는 과장된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후보자가 직접 소명을 하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자체는 저는 진행하는 게 맞다. 뭐 어떤 논란에도 예.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뭐 여당 단독 청문회 없이 임명 이거는 전혀 선택지 없겠네요.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생략해서도 안 되고 예. 여당 단독으로 야당을 빼고 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야당이 빠진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이 아닌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의원님. 국민의힘의 장동욱 대표가 지금 단시간 엿새째인가 그런데 이 쌍특검, 통일교 특검, 그다음 민주당 공천원금 의혹 특검 이거 받아달라 이게 이제 요구사항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요구사항들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 저는 쉽게 풀 수 있는 일을 너무 어렵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쉽게 풀 수 있는데. 일단은 단식 뭐 엿새째면은 굉장히 좀 뭐 건강에 무리가 가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근데 이제 공천원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김병기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뭐 소환조사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막 불이 붙어서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강선우, 김경 이 두 분 또는 뭐 김병기 의원 이 세 분 수사하려고 특검을 출범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불이 붙어서 이게 뭐 정당의 조직적 범행이었다거나 아니면 훨씬 더 넓은 만연한 일이라거나 이런 단서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 뭐 얼마든지 특검 논의를 그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이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공천원금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6년 됐지만 저도 구경해 본 적이 없고 주변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뭐 이 두 분 사건 보면서 다들 많이 황당해했고 아니 지금이 뭐 쌍팔년도도 아닌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 믿기 어려워한 반응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만약에라도 이게 뭐 더 추가적인 단서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저도 충분히 그런 논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은 사실 너무 간단한 건데 왜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하자고 국민의힘이 주장했을 때 벌써 지금 뭐 한 달 전인가요? 엄청 몇 주 전에 수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누가 누구한테 뭐 시계를 줬냐 안 줬냐 이거를 파헤치려고 특검을 출범시킨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애초에 문제 제기된 본질이 종교 또는 종교 유사 집단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정당 내부 공천이나 아니면 정말 그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개입하는 일, 또 그 과정에서 정치권에 줄을 대서 이 종교 유사 집단이 정치에 관여한 일, 이런 거를 근절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이게 시작된 논의인 거잖아요. 근데 왜 신천지는 빼야 돼요? 같이 하면 지금 바로 출범시킬 수 있는데 이게 정치 관여 선거 의혹 중심에 있는 게 신천지거든요. 어제도 JTBC에서 그러니까. 엄청 충격적인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화면에 비추는 걸 보니까 뭐 의왕과천이에요. 저희 지역구인데요. 지금 어쨌든 전국적으로 신천지 5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다. 그래서 뭐 조직적으로 당내 선거에도 뭐 개입하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과천에는 아예 위장 전입까지 해서 본선 투표권까지 조직적으로 획득한 정황들이 이미 한참 전부터 보도가 됐었어요.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셨어요? 의원님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이미 뭐 구두로 흘러다니는 소문은 정말 뭐 많았고 그게 몇 달 전에 실제 언론에서 그런 의혹이 있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수사가 막 진행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통일교는 수사하면서 신천지는 수사하지 말자 5만 명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해서 의사결정 왜곡을 시도하고 위장 전입까지 했다는 의혹과 증거가 나오고 지금 진술이 나왔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국민의힘이 신천지랑 뭐 결탁돼 있는 게 아닌 이상에는 장동혁 대표님이 신천지랑 무슨 관계가 있으신 게 아니라면은 통일교 신천지 같이 특검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출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식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쉬운 일입니다. 어렵게 하실 일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거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하고 양도세 개편하는 걸 언급을 했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이건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이나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오랫동안 갑론을박과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 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기재위 조세소위에 속해 있는 위원이라서
뭐 어떤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은 그걸 이제 심사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 사실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코멘트하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네. 코스피 5천 특유 소속이시잖아요. 네네. 이 지금 4,900이 넘었고 뭐 이제 5천 가는 건 시간 문제인데 네. 이게 투자자들 관심이 이거 지금 좀 과열된 거냐 아니냐 이렇게 여기에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저는 과열로 보지 않고요. 예. 코스피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가 이제서야 해소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막 지수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반도체 실적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게 이제 실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계속 지수 뭐 4,000이냐, 4,500이냐, 4,900이냐 이렇게 지수만 보고 있는데 예. 실제로 그 시장이 건강하고 단단하냐 이런 것들은 지표가 개선되어 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컨대 고질적인 저배당이나 예. 뭐 고질적인 저 PBR 이런 지표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